부동산에 맡겼는데 몇 달째 연락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자꾸 안 받아. 이런 경우 있나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꾸 연락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이 안 나는, 자기한테 맡겨만 달라더니 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부동산이랑 어쨌든 연락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왜냐면 어차피 거래를 연결해주는 중재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다리는 매도자가 아니라 직접 네트워크를 넓혀서 영업하는 매도자가 되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이 안 나갈 때 실제로 썼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최근에도 사용을 해봤고 아주 잘 진행이 됐으니까, 혹시 지금 임대나 매매가 안 나가시거나 가게 요즘 많이 힘들어서 많이들 이제 내놓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만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에 맡겼는데 안 나갈까요? 그 사무소에서 내 물건을 1순위 목록에 놓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매물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아무래도 제 물건은 묻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개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거나 제 물건이 특별하지 않으면 물건이 당연히 묻힐 수밖에 없고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부동산에 가면 저희한테만 물건을 내놔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미래를 한 명한테 몰빵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 싸움이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 부동산 엄청 많잖아요. 뭐 한 아파트에 부동산이 20개 있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뭐 더 있는 아파트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부동산 중에 거기에다가만 희망을 걸고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중개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또 역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럼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세를 놓자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지역에 있는 중개사분들 연락처를 모두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그 지도 근방에 있는 물건을 올리신 분들의 목록을 쫙 수집을 한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수집을 한 다음에 중복을 삭제해 나갔어요. 제가 있는 바운더리가 만약에 영등포구라고 할게요. 영등포구면은 영등포구에 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등포구에 있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멀리서 올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복도 너무 많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거를 인터넷 검색해보고, 옛날에 못 썼었는데 그거 괜찮은지 보고 해서, 결론은 제가 사용한 거는 네이버 지도를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썼다가 한방이 뭐냐면, 한방은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면 주소랑 연락처를 올리는 어떤 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 지역 서울시 마포구 연희동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처가 쫙 나오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연락처가 많기 때문에 이름, 사무소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락처에서 답변이 온 내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엑셀 한 켠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죠. 왜냐면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엑셀이. 혹시나 전화하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지고 있는 임대인인데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해요. 잔금 날짜는 언제고 이런 거 혹시 중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업하는 사람인데 내 걸 알고 전화 온 사람한테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는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저희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 거 물건도 한번 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물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알려주셔서 서로 당황하지 않도록 기본 예의를 지키자. 저는 그렇게 했고요. 정확히 정보를 전달해야 중개사분이 실수가 없이 광고를 올리시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물건을 직접 뭐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물건이 뭐가 다르다든지 서로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주소. 두 번째, 매매면 매매 가격, 임대면 임대 가격, 증금, 월세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매매면 뭐 조금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여지. 그 다음에 협의를 해줄 거면 협의는 얼마까지 된다, 얼마 이하로 제시하는 손님은 아예 끊어달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나가는 날,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나가는 날을 알려줘야 이 사람 이사 일자를 맞출 수 있겠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도 거주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은 인테리어가 좀 돼 있어요. 인테리어가 이거 됐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이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를 설명을 해야 그냥 올린 거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이 사람 만기가 언젠지, 그리고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 이 사람이랑은 뭐 세 있는 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공인중개사도 알고 있고, 누군가가 왔을 때 핑퐁 손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정보가 예를 들어 틀렸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중개사인 줄 알고 연락했는데 중개사가 아니래. 아니면 뭐 번호가 바뀌었어, 휴업을 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틀린 번호면 정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예 다른 번호네 하고 삭제를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엑셀을 쓰는 거거든요. 중개사 연락처를 정리를 해놓고 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연락처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폐업이나 지역을 바꾸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바꿔
바꿨으면은 그것도 지역을 바꾼 거, 그 다음에 지역 바꾸셨는데도 저희 거를 해주실 수 있냐 해도 되고, 바뀌면 바뀐 대로 그분들하고 연락이 닿았으니까 괜찮고, 틀린 연락처는 목록에서 뺄 수 있으니까 좋고, 내가 어디서 받고 공개된 정보를 보고 연락을 했으니까 이 공개된 쪽에다가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나쁜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귀찮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물건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수고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하면 스팸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연락처에 연락을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대답은 아니라는, 절대.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팔아야 돼.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업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사과 장수인데 길에서 사과를 안 팔고 여기는 뭐 팔기가 좀 그러니까 안 팔아야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실은 저는 이거를 개인한테도, 개인 카페나 뭐 요즘 당근도 있죠. 당근에서 파는 그런 행위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중개사분들한테 연락하는 거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개사업소를 운영하시는 중개업자잖아요. 중개업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다양한 사람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물건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대신에 너무 무례하게 연락하는 건 저도 반대를 하니까 최대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거 아까 말했던 것들을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의심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내 물건이 한 개의 사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개 사무소, 20개 사무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좋은 점, 우리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을 내놓은 사람,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반대편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타라고 하는데, 양타의 물건을 갖고 있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물건 뺏어오기도 하고 저 집엔 내놓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근데 왜 좋냐? 양타의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먼저 힘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물건은 양타예요.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양타 물건을 내가 돈을 더 받으니까 손님한테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한 개 사무소에만 내놨어요. 그럼 타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물건지에 물건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데려온 손님 것만 중개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추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좋으면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타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0개의 물건을 뿌리면 20명이 내 물건에 대해서 양타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좀 더 추천하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해가 되셨죠?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물건을 비싼 걸 팔잖아요. 그러면 비싼 걸 파는 확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거 하나 파는 게임은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요가 좀 적은, 사업이 힘드니까 사무실이나 공장 옮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담보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랬을 때 손님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부동산을 많이 뿌리면서 올려보자. 결국은 빨리 부동산을 빼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포스터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 수익률, 주소, 평수, 매도 가격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변 부동산에 뿌렸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문자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그걸 출력해서 부동산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팔아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한 군데에 맡겨두고 기다리는 매도자, 그리고 여러 군데에 퍼뜨린 매도자, 누가 더 빠를까요? 저는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노출 싸움입니다. 한 군데에서 맡겨놨다고 끝이 아니라 내 물건을 얼마나 많은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물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타의 확률을 가지고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네트워크를 더 넓히셔서, 생각한 것보다 연락이 안 오거나 거래가 잘 안 되면 좀 더 지역을 넓히셔도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부동산들은 멀어도 다 와서 합니다. 빨리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부동산 연락처를 수집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요즘 거래가 많지 않아요. 실거래 개수를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가 많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법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누군가는 진짜 이걸 보고 더 많이 내놔서 부동산이 잘 거래됐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지금은 부동산 연락처를 많이 따서 부동산에 많이 뿌려서 거래가 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당근이나 카페나 하는 개인적인 거래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도 하지만 저렴한 개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무실 수요, 자영업 있죠.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가 조회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 건 공인중개사무소겠지만 노출의 영역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도 생각보다 많이 본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됐다고 댓글만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더 현재 상황에 맞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김 회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등을 기대서 앉아서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몸이 좋아 보이는데?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